4장 4절 문자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형은 크게 정수형과 실수 자료형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문자 자료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문자 자료형은 그렇지만 문자 자료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건 문자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자료형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야. 문자 자료형이라고. 근데 엄격하게는 이걸 문자 자료형은 누구? 정수 자료형이에요. 정수. 앞에서 해봤잖아. 캐릭터 CHAR이라는 거는 정수 자료형에 포함되고 한 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수 자료형이지만 이 캐릭터를 또는 문자 자료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제 한 번 더 정확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숫자를 문자에 연결시켜 놔야 된대. 이걸 이렇게 연결을 정리해 놓은 게 표가 있는데 이걸 ASCII 코드 표라고 한다는 거예요. ASCII 코드. 이 ASCII 코드는 C 언어는 미국 표준협회 ANSI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계속 하거나 또는 전자 이렇게 공학적으로 하면 ANSI ANSI라는 거하고 IEEE IEEE라는 이런 단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표준협회인데 이제 ANSI 같은 경우 미국 표준협회가 될 거고 IEEE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국제 전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 곳이고 우리 ANSI라는 건 미국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미국 표준협회예요. 미국 표준을 지정하는 그런 협회인데 원래 C 언어가 나왔던 이 시절에 컴퓨터의 발전은 주로 미국에서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표준에서 이제 제정을 해서 ASCII 코드 앞에 첫 글자들을 이렇게 보면 ANSI라고 표준을 한 거고 ASCII 같은 경우는 ASCII인데 이거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첫 글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보 Information Interchange에서 정보 통신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제정을 해놨는데 이 ASCII 코드는 0에서 127번의 값을 문자로 지정해 놓고 있대. 그래서 이 1바이트의 크기면은 0에서 127번의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캐릭터 같은 경우 앞에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양수, 음수 다 표현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만 써도 0에서 127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문자 표현형으로 만들어서 문자 자료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ASCII 코드예요. ASCII 코드 표는 바로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전 세계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ASCII 코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SCII 코드 시대에는 이제 각 나라의 언어들은 그 나라에서 또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을 추가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또 협의할 때는 그렇게 다른 나라 컴퓨터에는 한글과 관련된 코드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 깨져서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이제 인터넷이 되고 나서부터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에서 인터넷이 일반화된 이후에 전 세계의 언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이제 유니코드라는 걸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니코드에는 이제 전 세계의 언어에 대해서 다 약속을 번호로 약속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유니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C 언어 기본을 배우는 동안은 당분간은 아스키 기반으로 주로 설명과 실습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 놓고 나면 그 다음 유니코드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API들에서 다 유니코드 기반으로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너무 의식적으로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아스키 코드라는 걸 한번 보면, 자,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 자, 몇 번부터 0번부터 127번까지 이렇게 문자들을 지정을 해 놨어요. 자, 근데 여기 0번에서 31번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제어 문자로 표현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당장 표현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출력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거나 이상한 외계 문자가 찍히기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쓸 건 여기 32번. 32번이 누구? 스페이스 공백에 해당이 돼. 그래서 공백 문자가 준비가 돼서 진행이 돼 나갈 거고,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이 느낌표, 다운표, 샵 이런 기호들, 그리고 48번에 이렇게 가면은 숫자 0이라는 문자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 그래서 0에서 9까지가 48에서 이렇게 57까지 증가가 돼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보면은 65가 대문자 A가 있죠. 그래서 65부터 해서 26개의 알파벳 글자가 쭉 증가가 되고 있어요. 대문자. 그 다음 소문자는 누구? 97번부터 해서 또 쭉 증가가 돼 가고 있어요. 이렇게 97번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문자 A가 큰가 소문자 A가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크기상으로는 대문자가 더 크니까 대문자가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에서 묻는 의미는, 자, 이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 65.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97.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누가 더 크다? 97이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A가 대문자 A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컴퓨터는 그걸 이용해서 문자들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그냥 저장을 해보면 돼. 저장해서 출력해보면 우리가 캐릭터 ch에 a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프린트 f 하고서 %d로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아스키 코드의 값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얼마가인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자주 쓰다 보면은, 그러면 대문자 A나 소문자 A 정도, 얘네들, 또는 좀 더 하면 요 알파벳 0 정도, 이 정도 기억해 두면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의 흐름, 알파벳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소문자도 97에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앞에 있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 정도 기억을 해주면 우리는 충분할 것 같아. 자, 문자 자료형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자, 예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자 한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쓴대요. 더블 코테이션 속에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문자 한자가 아니야. 얘는 문자열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가 돼. 얘하고는 컴퓨터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배열 배우고 문자열을 표현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정확히 얘기할게요. 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는 이 아스키 코드상의 숫자로 코드상에서 변환을 해서 메모리상에 숫자 값을 저장을 해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문자열 단어나 문장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자 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출력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보면 캐릭터에다가 ch1에는 숫자 문자. 자, 지금 따옴표가 붙었어요. 이거는 0 숫자가 아니라 문자 0인 거예요. 문자 0. 그러면 이 자리에는 ASCII 코드에 해당되는 값 얼마? 48이 놓이게 되고 그 48이 ch1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ch2에는 대문자 A를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A에 해당되는 65라는 값이 ch2에 저장이 된다. ch3에는 소문자 A를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 97이 저장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출력할 때 %C라고 하면, 야, 너 ch1 너 얼마? 48이지. 그렇지만 48에 해당되는 문자, 그 문자를 여기에 보여줘. %C로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printf가 ASCII 코드상에 48번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지? 아, 이렇게 생긴 0이라는 애구나. 그러면 그 형태로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D 하면은 그냥 얘가 가진 숫자 값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0 그리고 48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0이 아니라 문자 0을 출력을 한 거고, 이거는 숫자 값을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음 ch2도 ch2에 우리가 대문자 A를 저장을 했으니까 대문자 A에 해당되는 65가 있는데, 자, 65를 누구로 문자로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ASCII 코드에 65에 해당되는 A 대문자 A의 모양으로 프린트 A가 여기다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음에 ch2에는 65가 찍히고, 다음에 ch3에는 소문자 A를 저장했으니까 소문자 A와 97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문자를 저장을 해 놓으면 ASCII 코드의 숫자 값으로 저장이 되고, 그 값을 이제 문자로 보여줘 또는 숫자로 보여줘 해서 요청에 따라서 출력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대. 자, 그러면 옆에는 아예 이걸 그대로 먼저 숫자로 저장을 해버렸어. 자, ch1에는 48, ch2 65, ch3 97 이렇게 저장을 하고 옆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출력을 시켜봤더니 결과가 동일하게 나옴도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렇게 변환해 주던 걸, 그런 걸 우리가 미리 그냥 숫자 값으로 딱 지정을 해줘서 사용을 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왼쪽 편처럼 쓰면 돼요. 쓰면 되지만 똑같은 이런 원리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 예제 두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도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은 ASCII 코드 전체를 문자로 한번 출력을 해볼 거야. 근데 아직 배우지 않은 반복문하고 조건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의 결과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꼭 이대로 똑같이 따라서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for라는 문장, 이게 반복의 과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128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해야 했으니까 0, 1, 2, 3, 4, 5, 6, 7, 8에서 127까지 i가 변화가 되는, 그러면 하나씩 변화될 때마다 들어와서 이곳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h에 있는 값을 가지고 먼저 문자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끝나면 하나 증가시키게끔, ch가 지금 0이니까 하나 증가되게끔 해서 출력을 하는. 그리고 i는 16으로 나눠서 16번째마다 한 번씩 줄바꿈 해주려고, if에서 이게 참이면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짓일 때는 실행이 안 되고 참일 때만 실행이 되니까 16번째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제 줄을 한번 바꾸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더니 여기 이 사이에는 아까
0에서 31번까지는 컴퓨터에 컨트롤 문자들이 들어있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출력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상한 막 이런 문자들이 깨진 이상한 문자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31 공백부터 해서 쭉 해서 127번까지 여기 숫자 문자 0에서 시작해서 9까지 그다음에 알파벳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자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것 가지고 앞 미니 퀴즈는 우리가 자료형을 다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는 거야. 정수, 실수, 문자 자료형에 대해서 이 미니 퀴즈로 해서 다 진행을 해보니까 꼭 한번 사용 문제를 풀어서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